자,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는 크게 함수가 되는 것 중에서 네 가지 함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함수의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떨 때 함수가 되는지, 그런 함수가 되는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애가 뭐냐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함수 f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정의역 x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그랬을 때 정의역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다르다라고 나오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f의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항상 달라야 돼요. 자, 요게 그 얘기죠. 정의역이 다르면 공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 그래프는 치역의 각 원소 K에 대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Y = K하고 그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함수 체크하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함수 체크할 땐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그때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근데 대우를 체크해 주시면 함수값이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이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이 같은데 X값이 다르면 그건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처음이라서 조금 감이 안 올 테니까. 자, 첫 번째 그 예를 보시면 1, 2, 3이 A, B, C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X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함수값이 다 다르죠. 1에 해당하는 건 A고 2에 해당하는 건 B고 3에 해당하는 건 C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X값이 다르면 다 Y값이 다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 2, 3이 있고 1에 해당하는 건 B고 2에 해당하는 건 A고 3에 해당하는 건 C예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Y값에 해당하는 X값도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대1 함수 돼요, 얘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시면 1하고 2가 Y값이 겹쳤어요.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으니까 이때는 얘네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자, 1대1 대응인데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였고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대1 함수를 만족한 상태에서 플러스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그때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의역 x의 모든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하고 다르다. 이거 1대1 함수란 얘기고, 얘가 치역이에요. 치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성립을 하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얘. 일단은 두 개가 1대1 함수가 되죠. 1대1 함수가 아닌 건 아예 대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조건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두 조건 다 만족하면 1대1 대응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얘가 1대1 대응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여기서는 공력이 ABC고 치역도 ABC죠. 그쵸? 공력하고 치역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는 일단 1대1 함수는 되죠. 1대1 함수 된 상태에서 얘는 치역이 ABC고 공력은 ABCD니까 공력하고 치역이 달라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1대1 함수 먼저 체크한 다음에 공력하고 치역이 같으면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의 특징은 어떻게 될 거냐면 공력하고 치역이 같아요.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함수 보시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죠. 조건이 더 많이 붙을수록 집합적으로 보면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공력하고 치역하고 똑같고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면서 공력하고 치역이 똑같으니까 1대1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집합적으로 본 거고 계속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래프에서도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함수가 세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됐네, 요렇게 됐네, 요렇게 됐네가 있어요. 자, 1대1 함수 체크할 때는 y축의 수직으로 걷을 때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만나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런 게 그런 얘기죠. 밑에 게. 여기서는 y축의 수직으로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같은 y값에 대해서 다른 x값이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함수가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당연히 안 되겠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1대1 함수 되고 얘도 1대1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둘 다 1대1 함수는 돼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y값들을 쭉 모아놓으면 얘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럼 치역하고 공력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y값을 다 모아놓으면 얘는 0보다 큰 거가 되겠죠. 자, 치역이 0보다 크다인데 공력은 실수 전체니까 얘네 두 개는 같지 않아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집합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공력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얘 같은 경우는 공력 자체를 실수 전체로 생각하신 다음에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 하면 자, 정역하고 공력이 같고 정역 라지 x에 가원수 x에 그 자신 x가 대응할 때 얘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f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역하고 공력이 같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fx가 x가 되면 얘는 fx를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기호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함수라서. 그래서 i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1이 자기 자신, 2가 자신으로 가고 3이 자기 자신으로 가잖아요. 그럼 공력이 1, 2, 3인데 치역도 1, 2, 3이잖아요. 공력하고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력 치역이 똑같으니까 1대1 대응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어떻게 될 거냐면 x에서 y로의 정의역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공력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를 요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고 얘를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x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갔을 때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로 봤을 때 항등함수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y 꼴 x 형태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로 나오니까 y 꼴 c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집합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되겠죠? 다 하나의 값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인데요.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형태라 요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두 집합 x가 x1부터 xn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력은 y1부터 ym까지 있을 때 함수의 개수랑 1대1 함수의 개수랑 1대1 대응의 개수랑 얘가 상수함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 문자로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x가 얘가 숫자로 조그맣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물는다고 치면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나와서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형태로 문자로 만들어서 외운다기보다 경우의 수로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 5, 6, 7.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 5, 6, 7.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 5, 6, 7 되니까 네 가지에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자, 1대1 함수는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4개죠. 얘가 이렇게 갔다고 치면 얘가 택할 수 있는 거는 1대1 함수니까 선택권이 줄어요. 그 y 값이 겹치면 안 되는 게 1대1 함수잖아요. 그럼 첫 번째 1이 택할 수 있는 게 4가지면 그 다음에 택할 수 있는 건 3가지고 앞에 2명이 택했으니까 겹치면 안 돼요. 그럼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 2, 3이 다 하나의 값으로 가도 되고 1, 2, 3이 다 하나의 값으로 가면 되니까 공력의 원소의 개수만큼 대응되겠죠. 그럼 얘는 4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대1 대응을 안 했는데 1대1 대응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경우만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이 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3개. 얘가 택하는 거는 여기 겹치면 안 되니까 2개. 얘가 택하는 경우는 앞에 있는 2개랑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여기 1대1,
대응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 가지 함수, 각각이 뭔지 기억하시고,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두시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필수 예제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해볼게요. 자, 보기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대1 함수 물어봤어요. 자, 정의역하고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1대1 함수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가능하겠고, 상수함수. 하나의 y값에서 x값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자,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하나만 대응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 만나니까 얘는 안 됩니다. 디귿은. 하나의 y값에 대해서 그 x가 하나만 만나야 되겠죠? 이게 가능하죠? 리을 가능합니다.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얘도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 볼 건데요. 1대1 함수 되면서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요거 세 개에서 안 되는 걸 걸러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시면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y값이 이렇게 y값 전체가 되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얘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얘네에 해당하는 y값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0보다 큰 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직선이 쭉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은 실수 전체가 되니까 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하고 미음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상수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상수함수는 니은밖에 없죠.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되는 거는 자, 미음 보시면 자, 2가 2로 간다고 나와 있죠. 2,1 지나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요런,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이니까 0,0 지나니까 y 꼴 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음이 항등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 6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자, x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y집합이 1부터 11까지 나와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AP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x가 3이 있어요.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이 조금 안 맞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가 y값이 1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가 11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y값이. 자,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얘가 1대1 대응돼야 되죠.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F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1대1 함수에다가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으면 얘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y값, 치역이 요만큼이 되니까 이때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끝에가 잘리는 케이스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된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애는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얘는 아예 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없죠.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원래 직선이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공역이 없으니까 이건 아예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y = fx가 ax 플러스 b일 때 얘가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하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 2,1이랑 3,11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될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1, 여기가 3,1을 지날 때 요런 직선 두 개가 정우역하고 공역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경우만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요 경계에서의 요 x값, y값, 요 값들이 요 끝점들을 지나갈 때만 얘가 그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만 되고 파란색만 되고 요거는 기울기가 음수겠죠? 요거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기울기의 조건이 없으면 둘 다 답이 돼야 돼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직선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fx가 ax 플러스 b가 어딜 지났느냐면 마이너스 1,1이랑 3,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정역을 마이너스 2하고 3, 공역을 1하고 11이라고 생각하는 그 함수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고 3a 플러스 b가 11이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연립하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면 되고 b가 5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필수예제 7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요. f는 항등함수고 모든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gx가 3이라는 얘기는 gx는 무슨 얘기냐면 상수함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f5는 자, 항등함수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gx는 상수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서 5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서 2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해볼게요. 자,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집합하고 y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4종류죠.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D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4의 4제곱 나와서 얘가 계산하시면 얘가 256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얘가 만약에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거를 가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A는 얘가 제일 먼저 택한다고 하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4개겠죠. 자, B는 A가 택한 거랑 겹치지 않게 가야 되니까 얘가 택할 수 있는 게 3개. C는 A, B가 택한 거 제외 되니까 2개. D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남은 걸로 가야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겹치지 않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인데요. 모두 다 하나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다 0으로 갈 때, 모두 다 1로 갈 때, 2로 갈 때, 3로 갈 때니까 이때는 4가지 경우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함수의 종류, 각각의 특징들 봤고요. 주로 문제는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